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NTN 이항현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 지난 밤새 미국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네,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인 건 사실이지만 소위 이제 큰 형님들이 이제 다시 시장의 전면에 부상했죠. 물론 이제 시동을 건 것은 엔비디아 어저께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왔고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고 특히 오늘 주목한 것은 애플이 사상치 효과를 바로 직행했다는 거. 그리고 아마존도 급등을 하면서 아마존도 결코 멀지 않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알파벳까지 모두 올 사상치 효과를 가면서 오늘 결국 S&P 500이 종가 기준 사상치 효과, 나스닥도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전부 8일 만에 사상치 효과의 위치를 다시 한번 간거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올해 들어서 66번째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여태까지 S&P 500 역사상 최고 기록은 77번을 사상치 효과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66번째, 나스닥은 46번째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11개 중에 떨어진 게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와 이미 소비주가 끌고 가면서 나스닥과 S&P를 끌고 간 힘이 됐겠습니다. 엔비디아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저께 실적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 분야가 각각 55%와 42%나 늘어났고 특히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어떤 폭주하는 수요 이런 걸 얘기했고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죠. 단박에 사상치 효과로 다시 한번 직항하는 모습이었고요. 최소 10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특히 오늘 나온 것 중에 최고 목표 주가는 $400 수준까지 나온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니담이 오늘 $400까지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AMD도 오늘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퀄컴이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큰 갭 상승하는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시장의 전면에 얘기하는 것들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있고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메타 플랫폼이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퀄컴이 또 한복판에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도 물론 AI 칩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모처럼 좀 반등을 하는 모습에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큰 형님들이 이날 굉장히 잘 갔거든요. 첫 번째 기업이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이 어떤 소식과 함께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올 연초쯤 됐었나요? 애플이 이제 전기차를 이제 생산한다 얘기가 또 내부자가 있었고요. 결국 애플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도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현대다, 뭐 그리고 일부에서 뭐 LG도 엮여 있다, 뭐 어디 뭐 수많은 곳이 있었는데 애플은 이제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죠. 다만 지난 2주 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할 때요. 팀 쿡은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우연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자기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이런 얘기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자기가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게 전기차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제 기억에는 지금 초에도 블룸버그에서 단독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블룸버그에서 단독이 나왔고 바로 이 시기가 우리 시각으로 보면 새벽 1~2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애플이 올라갔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역시 블룸버그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내부에 정통한 사람의 소식이다. 이런 얘기가 그대로 멘트를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진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에는 뭐 지금은 얘기하면서 갑자기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전기차는 기본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완전 자율 자동차를 노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물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안전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도로교통부에서 허가 내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 물론 테스트 과정은 되겠지만 이걸 이제 완벽하게 승인이 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규제적인 문제가 있겠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특히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거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흥미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거가 우리 보면 4단계, 5단계 그런 레벨을 보는 거였는데 제가 보기엔 5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예 핸들이 없고 페달이 없는 거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안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몇몇 그런 그 좋아하고는 성장주 찾아보시면 몇몇 거 보면 아예 뒤에 그 자리나 이런 것들이 아예 리빙룸 같이 소파 같이 되는 그런 것들 이미지를 아마 보신 분 아마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꿈꾼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년째 계획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일단은 자율주행 수준까지는 거의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수준은 거의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물론 여기도 칩은 자체 개발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애플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 역시 제휴 업체를 찾을 거고 이런 쪽에서 갈 텐데 아직까지 갈 길은 멀었지만 이들이 노리는 것은 일반적인 전기차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가겠고 여기에는 핵심은 쉽게 얘기해서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그런 것으로 꿈꾼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그것까지 그거 하면서 애플이 오늘 주가는 워낙 레벨업이 되면서 바로 사상체 효과에 직행한 것 그림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다른 소위 마가라고 얘기하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알파벳이 오늘 장중에 두 번째인가요? 장중은 보면 두 번째로 기록하는데요. 3,000달러 터치했었고 장중 최고 기록은 역시 기록했습니다. 3,011달러를 기록했고요. 3,011달러면은 거의 2조 달러 조금 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보면 3,000달러를 실패했죠. 2996, 2997로 끝났을 텐데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아마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보면 1조 9,992억 달러 정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상장된 그 유통 주식이 약간 다릅니다. 매번 집계할 때마다 다른데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데요. 여하튼 2조 달러가 약간 모자랐다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상체 효과는 솔직히 뉴스거리가 안 되는 오늘도 사상체 효과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한동안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던 전기차들은 근 이틀 사이에 좀 안 좋은 모습들 보이더라고요. 네, 테슬라는 이제 오늘 보합 정도 여전히 유지하는 반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루시드랑 리비안이죠. 리비안이 먼저 좀 상장을 하면서 이제 이틀을 쳤었던 건데요. 오늘 루시드 한 10몇 % 떨어졌고요. 리비안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워낙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뭐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나 이런 쪽은 테슬라랑 다른 전기차랑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테슬라는 어찌됐건 올해 기준 100만 대, 내년에 150만 대면 그러니까 완전 자동차 시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자동차 업종 애널리스트로 출발했거든요. 그 경력을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는 100만 달러라는 게 상당히 그 큰 의미가 있겠고요. 100만 달러의 체제를 간다는 것은 흔히 얘기해서 그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다 가는. 그러니까 진짜 대형 큰 차가 아니라 고급차 라인도 다 가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특이하게 모델 S나 그 위에 로드스타부터 시작했고 아래로 내려온 전략이었고 그 중간에 이제 모델 X나 Y가 약간 SUV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00만 대 체제에 갔기 때문에 완전 자동차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직 이제 이런 것들 리비안이나 루시드 이런 것들 꿈을 꾸는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꿈을 꾸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플도 꿈을 꾸는 전기차만 보면 그런데 애플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 자체는 아직 먼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마이너스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애플은 워낙 다르고 뭐 리비안 루시드는 이미 자동차를 어찌됐건 리비안 만들어도 보이고 했잖아요. 내년에 주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가겠죠. 다만 테슬라랑 리비안의 루시드를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자동차 회사가 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이다. 아니면 한두 대 만든 거는 자동차의 포텐은 엄청나지만 이게 그 100만 대 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결국은 현대차 예전에 대우차, 기아차 있던 것이 지금은 결국은 현대차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GM 대우가 이제 GM으로 넘어가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대우 출신인데요. 대우 자동차가 진짜 100만 대 체제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그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대 가면 자동차 회사 됐다. 그걸 인정받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마존도 진짜 오랜 기간의 횡보장세를 끝내고 지금 다시 한번 부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존도 이슈가 있었죠? 네, 뉴스의 이슈도 있었죠. 뉴스 이슈는 이제 예전에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 많이 들은 적도 있고 저희도 한번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아마존 고라는 게 있습니다. 슈퍼죠. 네, 슈퍼인데 그냥 물건 사갖고 나오면 됩니다. 물건 사면 나오면 되고 알아서 태그 있는 걸 통해서 그냥 자동으로 결제되는 건데 그럼 비슷한 거는 이제 스타벅스랑 하면서 캐시어가 없는 아예 그런 것들을 만든 거죠. 물론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면 우리를 보면 키오스크인가요? 키오스크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캐시어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가 오늘 이슈가 됐어요. 다만 사실 그런 것들은 큰 기술력을 차지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캐시 없는 쪽에 키오스크가 많이 있고요. 네네. 또 우리나라 일부 뭐 저희 동네도 있고 몇 군데에서 보신 분 계실 텐데 아니 모르겠어요. 흥미롭게 할지 모르지만 로봇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로봇가 커피 만드는 네. 커피숍에도 저는 가봤어요. 네, 네네. 저도 저희 아파트에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있는 상태에서 이게 새로운 뉴스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네네. 물론 아마존과 스타벅스가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오늘 뉴욕에 첫 번째 샵을 열었다는 거는 분명히 이슈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3달째 지금 온라인 쇼핑의 전체적인 매출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아마존이 오늘 주가가 크게 올라간 큰 이슈거리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밖에 이제 관련해서 쇼핑 시즌에서 실적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은 월가지에서 계속 특집으로 다뤄드리고 있지만 메이시스가 동일 점포 매출이 오늘 35%가 나왔고요. 디지털 매출이 19%가 늘어났다면서 오늘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베스앤바디웍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겠지만 미국에 계신 분은 이 브랜드를 전부 압니다. 네네. 쉽게 해서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같이 하던 겁니다. 엘브랜즈라는 그런 산하에서 빅토리아 여성 속옷 있지 않습니까? 속옷과 베스앤바디웍스가 쉽게 해서 소품도 하고 뭐 초도 팔고 집안에 다양한 소품, 타월도 팔고 뭐 이런 거 그냥 선물하기 딱 좋은 것들을 네네.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분리돼 갖고 올 6월인가요? 이제 분리돼서 이제 각자 상장이 돼갖고 거래가 됐는데 그건 이제 워낙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시크릿이 오늘 주가가 실적 좋게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나름 반등했고요. 또 갭이라고 뭐 청바지 이런 진 회사 있잖아요. 네. 갭도 오늘 주가 좀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앞선 코너에서 짚어드리지 못했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나이키가 로블록스에서 메타버스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이키 랜드를 만든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워낙 지난주였나요? 네네. 지난주에 로블록스 저희가 특집으로 월가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했는데 특집을 했었죠.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 다시 보여드려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 유튜브를 가서 보시면 좋겠는데 이 메타버스가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게임 업체들의 접근 이러면 저는 낭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나이키와는 이제 로블록스랑 역시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안에 나이키 랜드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한 이것도 열흘 정도 됐나요? 뜬금없이 나이키가 소위 이제 특허청에다 특허를 갖고 이제 나이키의 나이키 에어 이미지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거 했잖아요. 네. 다 이런 거죠. 너는 이제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거죠.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 네네. 그런 거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는 앞으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수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개인이 갑자기 이런 데 갑자기 들어가서 브랜드력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나이키랜드 할 때니 여기 와서 너희들 옷도 사 입고 꾸미고 너희들이 축구 선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나이키랜드가 저는 오늘 이 기사를 좀 자세히 보면서 깜짝 놀란 거가 또 어찌 보면 당연할 텐데 네. 나이키랜드에 들어오는 건 무료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 혼자 이건 뇌피셜인데 네네. 디즈니랜드가 뭐가 할 때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무료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랜드에 들어와서 운동도 하고 네. 옷도 뭐 입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입어보고 같이 운동도 하고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된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월드컵이다 슈퍼볼 할 때 거기 보면 이제 버추얼 그러니까 가상으로 거기서도 네네. 게임도 즐기고 선수들 자기 육성해서 이런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걸 들으니까 저는 역시 대단하다.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이키랜드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최근에 이제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보잉도 최근 들어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잉은 어떨까요, 요즘에? 네, 보잉은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재 섹터에서 단연코 1위 회사였는데 이게 2018년, 2019년 걸치면서 두 개가 이제 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처음에 737 맥스였죠. 한번 하다가 제대로 되는 듯 하더니 결국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떨어지면서 이제 네. 그동안에 1년 반 정도가 계속 완전히 전 세계에서 운항이 금지됐고 그게 이제 작년부터 해서 조금씩 회복되고 올해도 이제 운항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운항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리뷰만 하고 있고 곧 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네네. 거 제가 알고 있고요. 737 맥스라는 기종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좀 항공기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 잘 네네. 아시는 분 계시고 전문가 계셔갖고 저희가
구체적인 건 틀릴 수도 있지만 네네.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갈 때 보면 네. 스탑을 하지 않고 그냥 직항으로 가지 직항이요. 않습니까? 네. 보통 9시간, 10시간 막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737 기종은 못 갑니다, 그걸. 아. 그래서 그것들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보잉 기준을 보면 787이다 뭐 그런 거 있죠. 네. 드림라이너다 네. 이런 거 새로 나온 것들. 그 시리들이 9시간, 10시간 가서 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가 보통 제가 알기에는 6시간, 7시간, 8시간까지 가는데 쉽게 뉴욕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 네네. 거리가.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것보다는 짧은 거리를 가지 않습니까? 많이 가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어디 가냐면 일본 가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동남아 가고 이런 데 보면 5시간, 6시간이죠. 거기에 최적화된 기종이 737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보면 비행기 타면 여러분들 세 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왼쪽, 오른쪽, 가운데 네네. 그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두 개 나눠 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네네. 737 라인들이거든요. 그쪽 사이즈인데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건데 그게 지금 안 됐던 거죠. 그게 이제 이슈가 됐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남아 가실 때 그 탔던 비행기 그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종도 중국도 마찬가지죠. 네. 중국에서 국내 수요가 많은데 중국에서 갑자기 787 그런 거 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777, 787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리즈를 이제 허가할 수 있다.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고요. 실제로 비행기에 대한 항공 주문이 많다 그러면 이 사이즈급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네. 에어버스트 그 급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찰나에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거기다가 내년에 전 세계 항공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 맞물려 있는 거죠. 길어졌지만 어제는 웰스파워가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렸습니다. 224에서 272달러 올려놨고요. 오늘은 이제 JP 모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260달러에서요, 275달러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잉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보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행기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주문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주문을 취소했던 사람들이 다시 주문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두바이에서 열렸다고 하나요? 그 네네, 에어쇼에도 에어쇼요. 에어버스도 많이 주문받고 여기서 주문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뉴스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갖고 특히 산업재는 올해 기대가 많았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산업재 1위 자리도 보잉이 뺏겼고 주가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450달러부터 내려왔는데 그 가격은 가격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보다는 내년엔 상당히 좀 찬스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재미없는 종목에서. 그래서 네네. 아직 결정은 다 안 했는데 보잉도 아마 연말에 제가 네. 내년도 종목을 한 10개 할 때 보잉도 아마 늘까 지금 엄청 고민을 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11개 섹터에서 산업재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랑 똑같은 관점은 분명히 아니지만 탐리도 지금 산업재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네네. 거기에 이제 인프라도 많이 했겠죠. 탐리 같은 사람은. 저는 그렇지만 산업재를 여러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 10분에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했던 이 월가 시황 라이브 방송을 이번 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잠시 후 7시 10분에 유튜브 검색창을 월가워즈 검색하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